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속초시 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받을 부서는 5개 부서입니다. 민원봉사과, 건설도시철도과, 속초시 박물관, 교육문화체육과, 건축디자인과 소관순이 되겠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미환입니다. 연일 의사일정으로 누구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명희 민원행정 담당입니다. 고정복 가족여건 담당입니다. 김종환 지적정보 담당입니다. 윤성호 토지관리 담당입니다. 진함영 지적재조사 담당입니다. 이어서 각 팀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 김경숙 주무관입니다. 가족여건팀 이지민 주무관입니다. 지적정보팀 한진환 주무관입니다. 토지관리팀 김진수 주무관입니다. 지적재조사팀 조영준 주무관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요 현황 생략하고 3페이지 주요 시책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가 주요 시책 추진 상황은 1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인을 가족과 같이 대하는 친절 서비스와 맞춤형 서비스 실천으로 가족 민원실과 편안한 민원실 구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시민의 요구와 편의를 고려한 민원행정 서비스로 토요 민원실과 원스톱 민원 창구 운영, 다중집합 장소에 무인민원 발급기 11대를 설치 운영하고 빠른 민원 처리와 민원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로 민원 안내 도우미 운영과 장애인 출입구 안내판 설치, 민원처리 길잡이 안내 책자를 비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행복민원실 만들기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고 전 직원 친절 서비스 역량 강화 교육과 워크숍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맞춤형 민원행정 구현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인허가 민원을 원스톱 처리로 운영하는 인허가 민원 전담 창구와 민원 실무 심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민원 처리 마일리지 제도 운영을 하고 매월 민원 심사관 제도를 지정 운영하여 민원 단축률 60%의 목표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인 편익 위주의 편안한 민원인 전용 공간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창구 직원 민원봉 착용 및 명찰 폐용으로 책임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실 전용 공간 확대를 위한 종합민원실 내부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이달 중에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5페이지 고객만족 민원 서비스의 가족 여건 업무 추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중 반복 사업으로 신속 정확한 가족관계 등록 업무 처리 및 철저한 신원 확인을 통한 여건 발급과 원하는 곳 어디서나 수령할 수 있는 맞춤형 등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상속재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처리와 가족관계 등록신고 처리 결과 안내 문자 발송 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본사업은 관련 규정에 의해 분할이 불가능했던 토지를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한시적 시행으로 간편하게 분할이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5월 23일부터 2020년 5월 22일까지 8년간이며 사업 대상 토지는 한 필지의 토지가 2인 이상이 공유로 되어 있고 지상에 건축물이 있어야 하는 토지로 분할 면적 제한 등 관련 규정에 의해 분할이 불가능했던 토지입니다. 사업비는 100만 원이며 신청 조건과 분할 원칙은 생략토로 하겠습니다. 추진 사항입니다. 그간 접수 처리 건수는 37건의 101필지가 되겠습니다. 그중 30건의 79필지는 분할 등기를 완료해서 지적 공부를 종료했고 한 건의 2필지는 소송 진행으로 개시 결정이 취소되었으며 2건의 9필지는 분할 신청이 기각되었고 4건의 11필지는 현재 분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중요문서 DB 구축 사업입니다. 연구 보존 자료인 지적 측량 결과도 등 중요 지적 문서를 전산하는 사업으로 토지 이동 사항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됨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3월부터 5월까지이며 올해 사업량은 2017년도 생성분 폐쇄 지적도 약 5,566매입니다. 스캔 벡터화를 통한 DB 구축 사업으로 사업비는 용역비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 5월 29일 현재 본 사업은 5,566매 DB 구축 사업을 완료하여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와 지하시설물도 유지갱신 사업입니다. 2010년 사업 완료 이후 발생한 신규 물량 유지 갱신을 통하여 최신의 도로 기반 시설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기간은 5월부터 15일까지 7개월간 되며 근거는 국가정보,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하고 대상은 도로 기반 시설물 신규 물량 발생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0km이며 사업비는 1억 2천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5월엔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조사 및 측량 중에 있고 11월에 공공측량 성과 심사를 거쳐서 12월에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 정비 사업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이 정확한 DB 구축 관리를 위한 활용 실태 및 관리 사항을 일제 조사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사업 기간이며 측량 기준점 1817점을 대상으로 한국국도정보공사와 합동조사반을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이며 조사 내용은 각 점별 관리 상태와 성과 분량 이중 성과 기준점 폐기 조치를 실시하고 도로 개설 등으로 인한 신규 필요점을 조사하겠습니다. 향후 훼손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협조 요청을 실시하여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 등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도시기준점 일제조사 정비 추진 사업입니다. 도로와 지하 시설물의 위치 기반이 되는 도시기준점을 일제조사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0월까지 기준점 682점을 대상으로 조사관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800만 원으로 조사 사항은 관리 상태 등 전수 현지 조사를 하고 성과 분량, 이중 성과 기준점 폐기 조치하며 도시기준점 설치 및 측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 6월에 사업 시행자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8월까지 기준점 현황 층가 성과를 실시하고 10월에 DB 구축 및 관리 시스템에 탑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 부동산 중개업소는 134개소입니다.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 및 실명법 제도의 안정적 운영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6월까지 추진 사항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점검 결과 업무 정지 1건, 신고 지연 및 허위 신고 과태료 33건을 부과하였으며 부동산 실명법 위반 이행금에 대한 독적 고지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정기 및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거래신고센터 및 신고포상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실거래 부적정 신고자에 대한 정밀조사와 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아파트 분양에 따른 떴다방 등 불법 중개 행위를 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으로 수시 단속에 나서겠습니다. 이어서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동서고속화철도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 토지 투기 거래가 성행하거나 집값 급 등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관련 법률에 따라 지정거시도를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기간은 5년간으로 대지 위치는 노악, 조양동 584필지가 되겠습니다. 문지역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용도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 기간에는 매매가 제한이 됩니다. 저희들이 연 1회 이상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때는 이행간격을 부과하는 제도로 지속적인 홍보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발이 환수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부과 대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인허가를 받은 각종 개발 사업입니다. 2019년까지 우리 시는 도시지역으로 임시특례이고 1,500제곱미터 이상이 해당이 됩니다. 부과 기준은 개발이익이 25%이며 진수금 배분은 국가와 시 각각 50%입니다. 사업비는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올해 개발불안금 부과액은 4건에 8,052만 원으로 모두 납기는 아직 미도래 중입니다. 올해 수납은 7건에 8,731만 5천 원으로 현재까지 체납액은 없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개발불안금 부과 대상자에 대한 사전 고지를 이행하고 개발병의 객관적 산정을 위한 용역 의뢰와 현장 방문제 설명을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민원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개발공시지가 조사 산정 관리입니다. 조사기간은 1월 1일 기준은 5월 30일 날 결정 공시하고 토지 이종 부분 7월 1일 기준으로 10월 31일 날 결정 공시하게 됩니다. 대상 38,154필지로 표준지는 886필지입니다. 사업비는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올해 개발공시 지가 변동률은 전년 대비 11.2%가 상승되었습니다. 이는 전국 6.28%, 강원도 7.1%의 상승률에 비해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산정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와 검증을 실시하여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서는 현장 설명제와 상담제 운영으로 토지 특성 조사에 적정한 가격을 산정하고 토지인정 신뢰도 형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속초시 전역에 걸쳐 있는 도로 구간과 안내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40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그간 신축 건축물에 대한 도로명 주소 및 상세 주소를 보유하고 국가주소 정보 시스템 및 도로명 주소 기본도 유지관리 사업 위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홍보 사업을 추진하고 안내시설물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결과에 따른 유지보수와 안내시설물
신규 설치 240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지적 제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30년까지 18년간이며 총 사업 대상은 81지구 8,947필지로 시 전체 면적의 11.4%입니다. 올해 사업지구는 영랑 2지구 78필지이며 사업비는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올해 사업지구인 영랑 2지구에 대한 지적재수사 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증인설명회를 개최를 했고 사업지구 지정고시 및 대행자 선정 및 고시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12월까지 영랑 2지구 기초 및 세부 측량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6년 사업지구인 영랑 1지구는 7월에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2017년 사업지구 영랑 3지구와 조양 1지구는 9월까지 경계 협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공부 세계 측직의 변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본 동경 측지계로 되어 있는 지적공부를 국제표준의 세계 측지계로 변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이고 변환 대상 사업은 총 29,310필지로 전체 필지의 77%가 되며 본 사업은 저희간의 지적 담당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 대상은 노악동 지구 6,309필지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실시계획을 수립을 해서 강원도에 저희들이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세계 측지계 변환 기준점 측량 예산은 추경에 계산을 하고 세계 측지계 변환 기준점 관측과 성과 검사를 11월에 강원도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원봉사과 질의 순서는 유혜정 의원님, 이영순 의원님, 김명길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민원봉사과는 우리 시청을 찾는 우리 시민들이 가장 발길을 많이 향하는 곳입니다. 시의 얼굴입니다. 항상 늘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고객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 시 집행부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항상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유혜정 의원님,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관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유혜정입니다. 그 업무 보고를 받다 보니까 저희가 평소에 그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업무 내용보다 굉장히 좀 전문적인 부분들이 많은데 이 관련한 업무는 어떻게 위탁을 좀 하셔서 하나요? 지적 관련. 네, 지적 관련 업무는 저기 한국국토정보공사 영동 북부지사하고 네. 전문 대한지리정보라든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그런 업무도 있고요. 네. 그러시네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그냥 시청 내 공무원들의 이 부분으로는 좀 해결하기 어렵겠다라는 상당히 좀 전문적인 부분들이 그래서 새롭게 하여간 받았던 부분들 좀 많이 있었고요.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사쪽에 보면 시민 맞춤형 민원 행정구현을 위해서 민원 창구 직원들 이제 민원복 착용, 명찰패용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네. 이 부분 남녀 직원들 모두 다 이렇게 네. 복장을 단일화하게 되나요? 예, 저희가 이제 계절별로 해서 그 창구 공무원들 남녀 구분 없이 같은 동일한 색상으로 좀 세련된 색상으로 밝은 색상으로 해서 네. 이번에 이제 하복으로 노란색으로 해서 선택을 해서 산뜻하게 입고 있습니다. 명찰도 표용하고 있고요.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러게 해서 한번 좀 제가 둘러보고 먼저 왔었어야겠는데 혹여나 제가 이제 들러보지 않은 상황에 은행이나 여러 상황들에서 보면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만
그 민원 창구에서 그런 단체복들을 입고 있는 사례가 그동안 있었기 때문에 조금 좀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남녀 직원들 모두 다 모두 다 착용하고 있습니다. 네네. 뭐 그런 상황이라면 또 이게 조금 구분이 될 것 같네요. 그냥 민원의 상황에. 네. 11에서 12쪽 사이에 그 개발로 인한 이제 부동산 거래 질서 부분에 대한 상황들이 지금 속초시 같은 경우가 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지도 점검이나 이제 과태료 부과했던 건들이 좀 나와 있는데 그 지금 어떻죠? 동서고속화철도 지금 이 역지역의 상황이 기본 계획에서 그래서 아마도 노악주양동의 이제 일부가 이렇게 좀 제한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으로 지금 검토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새로운 지금 현안으로 조금 떠올라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혹시 이 관련한 민원들 발생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 발생된 민원은 없고요. 네. 저희 부서는 이제 그 역세권 관련해서 토지거래 계약 허가 제도를 운영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네. 그 12페이지 보면 토지거래 계약 허가 제도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 노악 조양동 584필지에 대해서 그 이제 일정 기간 운영관을 이제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게 네. 그런 홍보를 하고 접수를 하고 있는데 접수 건수는 한 3건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농지를 사용하는 목적으로 2년간 이제 매매 거래가 제한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부서고요. 그 동서고속과 철도 관련해서는 건설도시 철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게 지금 현재 이제 묶여서 거래 계약 자체가 허가의 부분으로 이렇게 됐을 때 네. 이제 뭐 여기 들어오면야 그렇지만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재검토가 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 좀 불이익하지 않느냐 혹시 이런 문제 제기가 있을까 싶어서 예, 질문을 좀 드렸던 겁니다. 아직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아, 네, 네. 다행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죠. 네. 저는 그 진짜 그 민원봉사과가 이렇게 일이 많은지 몰랐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1쪽 한번 봐주실래요? 11페이지. 그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부동산 중개업소 지속적 점검과 떴다방 같은 불법 부동산 거래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불법 행위 단속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청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오늘부터 한 아파트 건설사 청약이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애지인 유입으로 청약 경쟁은 한층 심화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가 이제 그 힐스테이트 모델하우스 주변에 저희가 어제 가서 모델하우스 오픈하는 날부터 계약 만료하는 날까지 해서 그 주변에 가서 그 떴다방 중개행위, 무등록 중개행위라든가 청약 통장 불법 거래라든가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이제 점검을 했는데 그 불법 행위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보다는 이제는 조금 지차가 잠잠해졌죠. 예, 조금 잠잠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 건수가 단속 건수가 없었고요. 앞으로도 이제 지속적으로 할 네.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해는 좀 고도기에 갔죠. 11월 분양된 속초 자이 아파트 예, 예. 무려 이제 12,337명이 몰려 경쟁률이 이제 25.9대 9.4였다고 했는데 실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타시도에서 속초시의 순이익된 인구는 5,048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분양 공고 전까지 우리 시가 이제 거주지를 옮기면 누구나 1순위로 신청이 가능하죠. 네네. 예. 그래서 예지 이제 투자 세력들이 유입되고 수월하게 이제 기존 시세보다 이제 높은 분양가를 형성해 놓으면 지역의 이제 실수요자들이 청약 성공률이 떨어지죠. 네네. 그런 불합리한 것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그게 저기 주민등록법상의 이제 30일상 거절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돼 있어서 실제적으로는 그 기간 청약 기간 동안에는 저희들이 주민등록법상 제재 조치를 가할 수가 없습니다. 아, 예, 예. 그리고 그거는 국가시책으로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라서 한 저희 생각 같으면 뭐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이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은 가능한데 다시는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다시 또 조례에서 이제 현행 지침에 의하면 이제 전입 신고는 네. 집주인 승낙과 무관하게 이렇게 저기 전입 신고를 신고제로 알고 있죠. 그렇게 일단은 그렇게 돼도 나중에 저희들이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나가서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직권 조치나 고발 조치 그런 제도를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이제 시민들의 불만을 이제 해소하는데 간에서 전입하는 것들만 주인과 통화로 실제 거주자와 구별할 수 있으면 시민들의 불만이 좀 해소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15페이지 보시면 도로명 주소 사업 추진 사업이 있죠. 네네. 그 이제 도로명은 물론 이제 심의위원회에 의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하겠지만 본 의원은 이제 바람이 이제 역사적으로 남는 일이잖아요. 도로명은. 네네. 그래서 이제 속초시가 이제 지금 재개발이나 신축 건물이 이제 많다 보니까 새로운 도로나 골목길이 만들어지는 게 많죠. 네네. 이럴 때 이제 도로명을 가급적이면 이렇게 우리 이제 문화적 의미나 시민이 이제 이렇게 추억할 수 있는 그런 도로명으로 되도록 만들어 가기 바랍니다. 네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네, 의장님. 예, 김병길 의원입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병길 안녕하세요. 의원입니다. 속초시 행정의 가장 전면에 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시민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민원 봉사과 오늘 첫 업무 보고인데요. 폭염 속에서 우리 관계 공무원 그리고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 보고 때 뭐 모니터링 하셨겠지만 본 의원은 처음부터 질의가 그 위원회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과 이제 시장께서 맡고 계시는 쪽이 많은데 추후에 그 위축 비율을 보니까 어떤 데는 30%가 넘고 어떤 데는 20%대인데 그래도 민원봉사과는 좀 비율이 좀 잘 돼 있는 편이네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적 분야의 그런 여성 전문가를 모시기가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쪽 분야에 계신 분들이 여자분들이 거의 없으시고 네네. 제가 조금 요청률을 조금 높인 것 같고 네. 그래서 제가 요청률을 말씀드리는 건 그나마 그 전문 분야 특히 지적 분야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네.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문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또 여성 비율을 높이시려고 했던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각별하게 추후에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뭐 전문가가 없어서 뭐 충원이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이렇게 또 관심을 각별 또 기울여 주시니까 위원회 위축 비율이 좀 높은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개업소 관련해서 지도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시죠? 부동산 중개업소 관련해서는 이제 중개업소를 직접 방문해서요. 네. 예, 실제 거래가액으로 이제 거래를 하고 있는지를 그 계약서라든가 안 그러면 인장 날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다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일표가 게시가 돼 있는지 그것도 보고 요일표가 적정한지 보조원 신고를 했는지 교육을 받았는지 이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단속이 그 실거래 가격인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분들이 그 받는 수수료도 있지 않습니까? 네. 수수료 관련해서 수수료를 지도 점검 예, 하나요? 기준표를 게시해놓고 기준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준표로 하는 경우가 있고 네. 뭐 그 중개를 하면서 뭐 사전에 뭐 어느 정도 금액을 받아주면 뭐 본 중개 이외에 또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단속을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 국토교통부에서 의심스러운 자료가 넘어옵니다. 그 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 그런 걸로 해서 자료가 넘어오면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그 당사자들을 오라 해서 의견 진술도 받고 그런 자료가 나오면 그때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이제 궁금해하는 것은 그 실거래가 이루어지고 나서 현금으로 이제 추가 수수료를 이제 주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토지를 팔았다. 그러면 토지를 팔아 좀 잘 받아주는 조건으로 0.9%인가 그렇죠 수수료가. 그죠? 그 이외의 금액은 뭐 현금으로 이제 따로 준다든가 그 이명 뭐 계약을 해서 그런 부분은 지도 단속이 어려움이 있죠. 실질적으로 지금 그 부동산 가격도 상승도 있지만 거래가 많다 보면 아마 부동산에서 실질적인 그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그 정말 투명하게 하는 부동산이 있는데 극히 일부들이 아마 소위 말해서 뭐 지금 제가 뭐 이 방송에 나가니까 언급을 하지 않겠지만 토지를 거래하면서 그런 이명 계약을 가지고 거래하는 사람들이 좀 극히 일부가 있다라는 그 또 제보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관리 감독이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은 이제 발생이 돼서 네. 고발이 들어온다든가 네. 그런 경우에만 이제 하고 네. 있습니다. 실제. 예. 그런 부분도 이제 관리 감독이라든가 단속은 쉽지가 않겠지만 그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고요. 존경하는 유혜정 의원님 말씀 그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춘천 역세권 관련해서 지금 이 규제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본 의원이 좀 그 우려스러운 부분은 공론화가 됐을 때 역세권 관련해서 이게 뭐 타 지역과 관련해서 이제 공론화가 됐을 때 뭐 옮기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이제 지금 뭐 가정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지금 이 부분의 토지는 지금 묶여 있는데 나중에 혹여나 이 토지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 본의 아니게 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유혜정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13페이지 보면은 개발이익 환수제 안정적 운영 그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그 설악동 쪽에 그 온천 호텔 생긴 거 아시죠?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환수 운영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이제 개발 비용 검증 용역 의뢰를 해서 호텔 스파 스토리는 한 1억 3천 정도 나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6개월간 납기 기간이라서 지금 납기 기간 만료는 안 돼 있는 상태라서 낼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한간의 소문에 의하면 그 또는 소문을 제가 이 자리에서 공식인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납부가 완료될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 산정 관리 하실 때 네. 개별 공시지가 그 제가 첫째 날인가요? 하여튼 그 관계공무원에게 좀 질의한 게 있었는데 시에서 매립을 해서 공매로 이제 그 지역을 필지별로 전국 공매로 해서 이제 매각을 하게 되면 분명히 시작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시에서 이제 투자 대비해서 이제 시작가가 있고 추가로 그 매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공매에 자기가 원하는 금액을 써서 최고자가 이제 낙찰이 돼서 이제 공매를 하는데 이 분들은 그 추가로 본인들이 써서 이제 낙찰된 부분 외에 시에서 시작한 시작가 평당 시작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부분이 있어서 이제 매입을 했는데 나중에 공시지가를 보면 턱없이 부족해요. 턱없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시에서 이렇게 매립을 하고 그 시에서 투자를 해서 공매 절차가 진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좀 이 공시지가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나라는 그런 게 있는데 산정 기준과 관련해서 그
어떤 민원 제기하는 부분들이 많지가 않았습니까? 많죠. 네, 조금 있긴 있는데 있죠. 저희가 이제 그래도 올해 그 동해고속도로 개통하고 동서고속과 철도 확장에 따라서 실거래가 많이 상승을 했는데 그거에 따른 그 지가도 상승률이 네.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 11.2%가 되는데요. 그 인근 인제 고성 양양보다도 강원도에서는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실거래가에서 한 70% 정도는 달성을 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실거래 가격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지가 상승률은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연이 그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은 그 관계 공무원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불만 사항을 본연이 이제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불만 사항이 시민들에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불만 사항이 왔을 때 공무원들이 또 처리하시는 부분이 좀 답답한 부분도 좀 있으실 거예요. 행정적으로 또 처리하는 행정도 기준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고 도로명 주소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도로명 주소를 만들 때 기준이 뭔가요? 도로명 주소는 명칭을 이게 만들 때 기준이 뭔가요? 뭐 2010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나요? 어떤 네, 뭐 도로명 답이 주소 있나요? 위원회에서 하는데요. 그 기준이 저기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2014년도부터 이걸 전면 시행을 했는데 그 대로라든가 로라든가 길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관련 그 법령에 따라서 주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옛 지명이라든가 뭐 역사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정해지면은 이제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에서 통과하면은 선정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위원회에서 통과하기 전에 좀 의견 수렴도 좀 하는 절차도 있나요? 그렇죠. 의견 절차도 수렴하는 기간도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위원회하고 이의 신청도 받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민원봉사과 제가 마지막으로 본연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본연도 참 많이 가는 편인데요. 관계 공무원들이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장에서 그 민원인 한 분 한 분을 좀 대할 때 그 참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더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과장님께서도 현장에서 그 현장의 모습을 또 실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입장에서 민원이 발생되면 또 직접 민원인과 상담을 해야 될 경우가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민원인 한 분 한 분들의 또 사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민원인 관련 그 공무원들에게 또 사기 진작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과장님 저 강정호 의원입니다. 예. 좀 편하게 좀 대화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민원인을 항상 가족과 같이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민원인에게 이제 친절을 베풀어서 감동도 주고 그 우리 이제 과장 비롯한 민원봉사과 직원분들 고생 많은 건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근데 민원봉사과는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그 민원인이 제일 먼저 방문하는 곳에 위치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민원인은 이제 속초 시민일 수도 있고 또 관광객일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을 대할 때마다 이제 항상 친절히 해야 된다는 거는 이제 당연할 겁니다. 그죠? 근데 과연 민원봉사과가 그 민원인이 오시는 민원 업무를 다 처리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각 지자체마다 그 민원봉사과, 뭐 허가민원과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민원 관련된 부서를 이제 통폐합도 하고 또 조정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그 민원인을 최대한 그 안에서 해결을 해드리기 위해서겠죠.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속초시 민원봉사과는 규모가 작죠. 네. 그죠? 청사 규모가 협소해서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시장님의 철학 또 시장님께서 어떻게 민원봉사과를 바라보는 거에 따라서 민원봉사과가 얼마든지 확대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죠. 네. 네.
그 현재 이제 민원봉사과의 이제 그 업무 분장, 사무 분장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과장님? 네,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마치 이제 민원인들은 민원봉사과에 가시면 모든 게 해결이 될 것 같은 입장에서 방문을 하시지만 그렇지 않다는 게 이제 본의원의 질문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재증명서 발급을 하고 또 아니면은 여건 업무, 뭐 지적 업무 등을 보시고 대부분의 민원이 다른 부서로 이제 가셔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그 업무를 보시고 다른 부서로 이제 연결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선까지 연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저희가 부서, 제가 본의원이 그런 질문을 할게요. 그 민원인이 오셔서 업무 처리를 하고 민원봉사과의 일이 아닌 다른 부서로 이제 연결을 할 때 부서 안내 정도만 합니까? 아니면은 담당자까지도 이렇게 정확하게 네, 연결을 저희가 이제 시켜드리나요? 담당자 직접 이제 안내까지는 이제 저희가 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 계획이 민원 상담관제를 한번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민원실 확충 사업은 규모가 작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라 그것까지는 이제 못하고 있고 최소한 민원 상담제를 운영을 하는데 그 행정 경험이 많은 퇴직 공무원이나 이런 경험이 전문적인 그런 분을 한번 모셔서 그분이 민원 접수해서 처리 안내 상담까지 완료되는 곳까지 다 안내 상담을 하고 그런 끝까지 민원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게 상담대 운영을 좀 해볼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십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보다 우리 이제 친절이 곧 경쟁력이다라는 말도 있고 친절은 시작과 끝이 없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시는 순간부터 그 끝까지 다 친절하지 않으면은 친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말씀도 있지만 이제는 민원인을 대하는 자세가 민원인이 곧 고객이라는 인식 전환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의 처리 여부를 떠나서 민원인이 곧 고객이다라는 그런 인식 전환도 주문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도 이제 민원 고객 만족을 넘어서 좀 감동을 이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잘하고 계신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예, 그 이제 마지막 발언 정리할게요. 그 이제 친절은 한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예,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원봉사과에 오시는 민원인들이 다른 부서로 연결이 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해당 부서만 가르쳐 드리는 것보다 또 업무 담당자까지도 알려드리고 또 업무 담당자가 그 자리에 계시는지도 알려드려야 되고 그것까지도 확인해서 안내를 해드려야 되고 무한한 그런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고생하시지만은 조금 더 고생을 해달라는 부탁으로 본위원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예, 우리 강정호 의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과장님, 우리 그 저기 민원인 고객 만족도 조사를 언제 하죠? 경동대학교에서 기강시에서 이제 경동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1년에 한 번 네. 우리 분야뿐 아니라 전체 속초시 전체 부서 전체 전체. 부서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종합민원실 방문한 민원을 대상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적으로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경동대 용역을 줘서 또 하고 그 중앙부처에서도 하는 게 있잖아요. 네, 중앙부처에서 몇 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내부 자료를 활용을 하실 거고 기감실에서 하는 거는 늘 고객 만족도가 높게 나오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는 나쁘게 나오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근데 그런 부분들도 좀 유념을 하셔가지고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질의하시는 거는 대시민 서비스 향상이니까 그 점에 유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앞서 뭐 여러 그 의원들께서도 이렇게 말씀해 계셨는데, 우리 시가 그 부동산 그
개발 행위와 관련해 가지고 그 거의 전국에서 제일 핫한 그런 투기 과열 지역 뭐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어떤 투기 조장 행위를 좀 엄단해야 된다. 뭐 속칭 여러 뭐 떴다방이라든지 불법전매 뭐 어떤 청약 통장 중개 행위 뭐 여러 가지 있죠. 뭐가 중개 행위도 있고 업다운 계약도 있는데 업다운 계약은 아마 그 국토교통부에서 네, 바로 자료가 내보면 바로 저 저희들이. 소명을 하도록 네. 차액이 생기면은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좀 검토해가지고 단속을 좀 강화해야 된다. 지금 우리 전년도 단속 실적이 좀 있나요? 없죠. 저희가 이제 나가게 되면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뭐 차량 안에서도 하고 이게 분산돼서 하는 것까지는 단속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 법에 따라서 공소가 제기가 된다든가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공사를 제기하고 기소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하게끔 돼 있어서 단속 건수에서 뭐 저희들이 주는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그걸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단속을 해서 뭐 고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나가서 어떤 그 부동산 중개업소를 상대로 뭐 교육을 한다든가 뭐 행정 지도를 하는 절차 이게 더 중요하다.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사실상은 부동산 중개 행위에 대해서 당사자의 뭐 이렇게 뭐 제보나 뭐 고소고발 건수 없으면은 단속하기 힘든 건 맞습니다. 이 자체가 그러나 관심을 가지고 그 관련 종사자들 그 지도 교양에 충실하면은 어느 정도 예방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버리고요. 하여튼 뭐 투명하고 공정한 그런 부동산 거래 제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저 민원실이 좀 제가 좀 느낀 바인데 제가 6.13 지방선거 전후로 최근까지 민원실을 많이 이용을 했는데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비해서 그 신청 서류도 이렇게 해보면 참고 직원들이 종전에 비해서 상당히 좀 친절하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었는데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다. 단 한 가지 뭐 서운한 게 있다면은 제가 시의원인지 참고 직원들이시더라고요. 예.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만족도는 높았다. 이렇게 평가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분발해서 전국 최고의 민원실이 되기를 기대하고요. 민원실 직원이 그날의 그 컨디션에 따라서 민원 서비스가 들쭉날쭉해서는 안 된다. 항상 우리 뭐 대형 마트에 가 보면은 항상 이 교육을 합니다. 이게 구호도 외치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시간에서 이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몸에 배도록 하는 거죠. 이 친절은 아무리 해도 넘치지 않는다, 과하지 않다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민원행정 친절도에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 신선희 의원님 사무실 방문하면 꼭 좀 아는 체 좀 해주십시오. 이어서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방원욱입니다. 뭐 그렇게 많이 물어볼 건 없고요. 그 11페이지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보면 업무 정지 한 건이 있는데 이게 되게 어떤 거를 지도 점검을 하나요? 점검을 나가는데 이 업무 정지한 건은 이제 다운 계약 건이 되겠습니다. 무슨 거요? 거래가 가격이 아닌 다운 계약이요. 여러 가지를 많이 보는데 이제 정지 건으로 지적된 거는 이제 다운 계약 건이 되고 점검 내용은 이제
무등록 중개 행위라든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 대여, 중개 보수, 뭐 초과 징수, 이중계약서 작성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다운 계약은 정보를 우리가 알고 나가나요? 아니면 뭐 제보나 이런 이거는 저기 좀 전에 국토교통부에서 그 자료가 의심스러운 자료가 너무 옵니다. 그래서 정밀 조사를 저희들이 실시를 해서 뭐 당사자들을 불러놓고 의견 진술도 받고 증빙 서류를 조사하게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신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선거 기간 중에 엄청나게 미루시는 뭔 소리가 그렇게 많은지 많이 다녔고요. 그리고 직원분들한테 참 감사드려요. 그게 이렇게 우리 같이 이렇게 뭐 조금 안다고 생각해서 가도 이 버벅거리는 수가 있는데 그 안내 참고 계시는 분이 그러니까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세 가지를 다 앉아서 해결을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참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그 민원실이 장애인도 올 거고 그 정신 뭐 조현증 환자라고 하나요? 그런 분들도 올 텐데 되게 뭐 좀 PR이라면 PR을 좀 해주세요. 그런 분들 오면 어떻게 민원인들을 상대하시나요? 저희도 이제 오면은 민원 안내 그 표지판에 장애인 출입구라든가 그런 민원 안내 도우미가 이제 청원경찰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 이제 전화번호하고 우리 민원 봉사과 직원들 민원행정팀 정우계장 전화번호를 안내 표지판에다 표시를 해서 이분들이 전화를 하게 되면 바로 휠체어나 이런 걸 이제 끌고 가서 이제 접수해서 처리까지 좀 완결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민원실 캐치프레이즈가 가족 민원실, 뭐 편안한 민원실이라고 이렇게 지금 쓰셨는데 꼭 이렇게 행복한 민원실 되게 좀 행복한 해주시고요. 민원실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토요 민원실이 있는데 이거 적극 홍보하고 싶은 생각 없으신가요? 아마 이 자리 이게 뭐 방송으로 나가는 거니까 여기서라도 토요 민원실의 운영 현황을 좀 말씀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간 한 400건이 됩니다. 이게 일과 시간에 그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그런 맞벌이 부부라든가 직장인들을 상대로 해서 편의 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토요일에 이제 저희 직원들이 한 2명 근무를 해서 주민등록이라든가 인감증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 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인 민원 발급기로 발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이라든가 가족관계 등록부도 법원에서 사이트를 안 열기 때문에 휴일에 그 증명서 발급이 안 되는데 무인 민원이 안 되는데 저희는 이제 토요일 날 그런 민원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면서 호응도가 높은 편입니다. 예, 홍보를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의장님 말씀에 고객 만족도 조사했을 때 민원실 청산에서 몇 등 하셨나요? 청산에서 저희가 작년에 경동대학교 용역에서 저희가 전체에서 1등을 해서 상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어디 가도 저도 뭐 회사 생활 다니다 보니 이거 정부에서 뭐 조사해가지고 발표를 하거든요. 이거 상당히 긴장되던데 하여튼 계속 그렇게 좀 이어주시기 바라고요. 진짜 행복한 속초는 민원실서부터 출발이 될 것 같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 강정호 의원님 해주시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회장님. 그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 CS 교육은 민원봉사과에서 우리 속초시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나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하나요? CS 교육, 고객 친절 교육. 친절 교육이요. 친절 교육은 저희가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네, 전체 대상으로도 하고 이제 신규 공무원은 또 신규 공무원 따로 하고 참고 공무원은 참고 공무원 따로 구분해서 각각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하셨나요? 올해 작년에 했고 이제 하반기에 할 계획을 했고 올해는 참고 직원 간담회를 좀 했습니다. 예. 과장님 그 다행입니다. 그래서 자주 하셔야 되고요. 그 우리가 이제 그런 교육을 하다 보면은 민원인한테 어떤 말을 해야 된다,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또 화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화났을 때 어떤 식으로 그분을 진정시킨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네. 스킬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안 되면서도 자주 하는 말이 고객 이제 민원인이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어요라는 말을 자주 해요. 근데 그 CS 교육에서는 어떻게 오셨어요라는 말을 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죠? 알고 계시죠? 네네. 근데 자연스럽게 어떻게 오셨어요라는 말을 자주 하게 돼요. 원래는 그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잘 안 되죠, 그게. 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오셨어요라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은 동의하시나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네. 그래서 일단은 오시면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일단은 의자에 앉으시라고 권해드리고 사무를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직원분들 잘하고 계시지만 그 어떻게 오셨어요라는 말은 그 하지 말아야 될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죠. 예, 이 부분 좀 말씀드리려고 네, 잘 추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지금 오늘 이제 업무보고에 오신 그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분들이 제가 보기에 지금 스트레스 지수가 좀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친절에 대한 말씀들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이 너무 과하면 이게 이제 사실은 저희가 모두 다 이제 근로자이고 노동을 하는 부분에서 그 감정 노동에 대한 어떤 식의 보상이나 대가 없이 그래서 그냥 합리적인 친절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혹시 가셔서 과장님께서 너무 직원들 쪼이실까봐 예, 좀 그렇죠.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예, 그러니까 그 합리적인 친절 정도면 되는 거지. 그리고 업무를 어차피 민원인들이 보러 온 거고 목적이 있는 거고 그리고 다른 식의 어떤 고통이나 피해가 아니라 지금 이 시청의 민원 봉사과에서는 행정과 관련되어 있는 서류를 받거나 뭐 하거나 이런 정도의 일들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이제 의원님들이 많이 제가 시간이 지나면 좀 과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죠. 예.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되 예, 합리적인 부분들은 거기를 찾아가는 시민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져야 될 저는 시민의식이라는 부분이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뭐 CS 교육 이제 항상 뭐 모든 업체들도 다 받도록 되어 있는데 더불어 이런 교육 하실 때 감정 노동을 털어내는 네, 창구에 있는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다 감정이 돌아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건 모두 다를 그냥 억압하면서 해야 되는 것들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친절 교육과 함께 예, 그 감정 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 이런 부분들 좀 해소될 수 있는 게 다른 과보다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예,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뭐 더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